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정세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에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그걸 분석해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럼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지, 혹시 중동에 핵을 판매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왜 이런 예상을 하는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죠. 자, IAEA가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추출정이다 라는 그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죠. 8월 27일 날 9월 정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IAEA가 이렇게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가동을 중단했던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내의 원자로를 지난 7월 초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 방출 등 재가동을 의미하는 정황들이 나타났다.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메가와트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도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사화학연구소, 즉 다른 말로 방사화학 실험실이라고 하죠. 여기서 플루토늄도 추출하고 삼중수소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방사화학 실험실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를 아주 작게 소형화하고, 그리고 고위력화하는 삼중수소를 통해서 증폭 핵분열탄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고 하는 이 재료들이 바로 여기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플루토늄 탄과 이 수소폭탄을 만드는 핵탄두를 생산하는 이런 징후가 보인다. 갑자기 이제 그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만 있냐? 아니죠. 핵무기의 원료가 플루토늄도 있고 또 다른 거 있죠. 바로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증설했다라고 9월 17일 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 관영 매체죠. 여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최근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공간이 약 1,000제곱미터라며 이는 1,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라고 지적하면서 1,000개의 원심 분리기는 이 시설의 HU, 즉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의 약 25% 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영변에서 보았던 원심 분리기가 2,000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 여기 이 비확산센터의 주장대로라면 한 4,000개가 영변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1,000제곱미터, 평수는 뭐 크게 넓지 않아요. 300평. 그런데 1제곱미터당 한 개씩 들어가니까 결국 여기에 1,000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영변만 해도 한 5,000개가 된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냐? 아니죠. 북한이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영변 지구를 불능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라는 조건을, 혜택을 받아내려고 했죠. 그때 옆에 있던 존 볼턴이 야, 강선 여기 지금 더 많잖아 라고 깨는 바람에 이 협상판이 엎어졌는데, 그러면 여기 5,000개, 또 뭐 다른 강선, 또 그 외에 제3의지역 이렇게 있으니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수천 개도 모자라서 더 증설하고 있다. 이 말은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를 정말로 지금까지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변단지를 대규모 확장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대량 생산 의도 있다 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고 최신 보도가 나왔었죠. 최근 영변 움직임은 영변 카드 부각만 노린 것이 아니라 핵무기 대량 생산 계획에 따른 것이다. 내부 고위급 소식 등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영변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약 3년 만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결정했다. 즉 영변은 아직도 충분한 양의 핵물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영변 핵시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동시에 영변보다 중요한 핵시설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원자로를 일시 가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며,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실제로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를 생산하고 핵무기 소형화 및 ICBM 탑재를 위한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소식통은 확인했다. 한편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지역 명칭을 변경하고 보안 단계를 강화하는 등 사전 작업을 완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 5월 북한 당국이 기존 영변 핵 물리지구를
제1군수산업핵물리지구로 개칭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래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 영변 가지고 딜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영변 그거 뭐라고 야 이거 또 더 있잖아 라고 했는데 아니야 영변 사실은 중요한 거야. 영변이 이렇게 중요해 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그러면서 실제로 핵무기를 다량으로 정말로 만들려는 그 이중적 포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 도대체 핵무기, 핵탄두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매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 세계 핵탄두 숫자를 보고를 합니다. 이건 2021년 초의 숫자예요. 자, 제일 많은 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6,255발, 그리고 미국은 5,550발, 그리고 3등이 중국이죠. 350발, 4등이 프랑스입니다. 290발, 그리고 그 다음이 영국입니다. 225발, 그 다음이 파키스탄입니다. 165발, 그 다음이 인도 156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입니다. 90발. 그런데 북한이 40에서 50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전년, 즉 2020년 1월 보고에 따르면 20에서 30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40에서 50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톡홀름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1년에 최소 20발씩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플루토늄 생산 늘렸죠. 삼중수소 생산 늘렸죠.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확 늘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스피드보다 더 빨리 확산될 텐데 이 스피드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곧 이스라엘 추월하고 곧 인도, 파키스탄 추월하고 이렇게 될 텐데 도대체 북한이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정말로 필요할까요? 저는 뭐 여기까지 필요하지 않다. 핵무기를 100발 이상 어디에 쓸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생산해낼까? 이제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론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다정화된 투발 수단을 진짜로 실전용 핵탄두로 장착해서 대량 보유할 목적이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 공개했던 핵무기 발사 투발 수단이 너무 많으니까 화성 15형 ICBM 14,000km가량 날아가서 미 동부를 때릴 수 있다. 즉, 미 본토를 때릴 때는 화성 15형, 그리고 화성 12형 ICBM, 이것도 7,000km 이상이다. 그래서 하와이를 때릴 때는 이걸 쓴다. 그리고 북한판 익스칸데르, 한국을 때릴 때, 대한민국을 때릴 때는 편심 탄도 비행을 해서 북한판 익스칸데르, 이번에 뭐 800km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북한판 현무2B다.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정 방사포 연달아 보여줬죠.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이것도 핵무기 장착한다고 하죠. 여기다가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적어놨지만 미국이 여기다가 미사일 기술 가르쳐 줬을 리는 없고 저는 이것을 북한판 KT즘, 한국의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이거 말고도 SLBM 있죠. 그리고 최근에 테스트했던 순항미사일 있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너무나 많은 종류의 핵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핵탄두를 정말로 쓸 만큼 여기저기 좀 박아 넣으려고 하면은 이건 뭐 한두 발 가지고 되겠냐? 30발 가지고 되겠냐? 100발 이상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군사적, 현실적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자, 그러면은 정치적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정치적 차원에서는 일단 기존의 이 국제정치학자들은 뭐라고 분석하냐 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다종화, 소형화, 그리고 대량 생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첫째, 협상력을 강화한다.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 강화한다. 그리고 둘째, 그 다음 포석으로는 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폐기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한 발에 1,000억 원 들여서 내가 만들었지만 이걸 폐기하는 단계에서는 이 가치가 한 발에 1조 원, 5조 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는 10배, 100배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기존의 학설입니다. 그런데 뭐 저는 뭐 기존의 학설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과연 그렇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당장 올해 지금 식량도 없이 올해를 넘길지 말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바로 북한인데 어떻게
미래 이후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미국을 더욱더 압박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즉 확산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확산이죠. 확산. 이건 중국도 제어할 수 없어요. 중국은 북한에게 정말 내일 죽지 않을 만큼을 링거 주사만 놔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니들이 우리 이거 여기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면 니들 우리에게 확 주든지 라는 중국에 대한 어필도 될 수도 있고, 미국에게도 야 니들 그 까불면 우리 중동에 지금 확 뿌려버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빨리 나와 협상장에 라고 하는 압박 카드가 아니냐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상호 간의 주장은 지금 완전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미국은 선비핵화 이행. 그러니까 니들이 뭔가 가시적인 야 이 정도면 미국 국민들이 또는 세계인들이 인정할 만한 야 이 정도면 정말 뭐 좀 성의 있다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 비핵화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제재 해제를 해주고 또 완화를 해주고 보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완전 해체 작업에 들어가자라는 게 미국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고, 북한은 야 우리 지금 그럴 수 없다. 일단 제재 완화해주고 그리고 보상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핵무기를 비핵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이니까 군축 협상하자. 니들도 좀 줄이고 우리도 좀 줄이고 군축 협상하는데 완전 비핵화는 안 돼. 이게 지금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협상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쨌든 미국을 협상장으로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확산 카드를 꺼내는데 이게 대량 생산 아니냐. 지네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돈도 없는데. 그래서 미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들이죠. 중동 지역에 있는 무장 세력들, 그들에게 핵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에게 핵이 들어간다면 당장 내일 사우디 아람코 유전 또는 리야드에 핵무기가 떨어질 수 있죠. 후티 반군들 지금 스커드 미사일 다량 가지고 있는데, 또는 하마스 또는 뭐 헤즈볼라 이런 세력에게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핵무기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테헤란에 때려버리겠죠. 바그다드에 때려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되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두려운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미국 플로리다 코앞에 있는 쿠바나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다가 또 보내버리면은 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냉전시대 때 어마어마한 소련을 상대로도 쿠바에 핵무기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미국인데 지금 뭐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둔다면 스톱, 잠깐만 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북한은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저희 주장이 이건 뭐 완전 망상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상 징후를 감지한 서방 세계입니다. 자, 옌스 스톨렌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해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깨트리고 있으며 위험한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핵무기, 첨단 미사일 이런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핵실험도 여러 차례 6차례나 했고 지금 뭐 계속 미사일 쏘고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토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한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 확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확산, 어디로 확산하냐? 도대체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위험한 핵무기 기술을 받을 자가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세력들 아니냐? 이런 정보들을 이런 최상위 정보 그룹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끌어온 북핵 사태인데 정말 종착점에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최후의 데드라인, 레드라인이 뭐냐?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 그 레드라인을 넘나라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문제 이게 종착점? 네, 종착점이 뭐냐? 바로 김정은이가 죽어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승리해서 정말로 핵 보유국이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 또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